네, 자유롭게 기자님들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스텝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배드팝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 출연 배우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진창규 감독님께 가장 먼저 배드파파에 대한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배드파파라는 작품은 그 좀 나락으로 떨어진 중년 가장이 그 아내와 딸을 위해 이제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일념으로 어떤 결심을 하게 되고 우연한 기회에 얻은 어떤 힘을 통해서 그 자신이 원했던 것을 쟁취해 가는. 그런데 또 알고 보니 그 쟁취해 가려고 하던 것이 지금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진 중년 가장이 결국에 그 가족이랑 행복의 의미를 새롭게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출연 배우 장혁 씨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맡은 역할 소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혁입니다. 저는 배드파파에서 유지철이라고 하는 전 세계 복싱 챔피언이었었고 지금은 평범한 가장이 돼서 현실의 어떤 벽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파파 역을 맡았고요. 그러면서 우연찮게 어떤 신약 개발에 있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약으로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게 되는, 어찌로 보면은 좀 비겁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좀 찾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아빠의 어떤 노력을 꿈꾸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손예원입니다. 저는 배드파파에서 최선주 역할 맡았는데요. 최선주는 소녀 시절 작가를 꿈꾸는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또 유지철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현모양처를 꿈꿨지만 남편의 생각지 못했던 몰락으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게 되고 그 안에서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활을 버텨내는 그런 또 강인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또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은수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지철의 딸 유영선이라는 고등학생 역할인데요. 영선이는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지만 이제 춤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유튜버를 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역할이고 또 지철 아빠를 가장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렇게 츤데레 같은 역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준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이민우란 역할이고요. 과거에 이제 혁이 형님이 했던 지철과 세계 복싱 타이틀을 걸었던 라이벌 관계자 현 종합격투기 패더급 챔피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약간 공허함을 가지고 있고요. 저기 여은 씨와 과거에 좀 첫사랑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철이 형한테 그걸 이제 뺏겨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뺏겠다 하는 좀 지철이 형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런 대립각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드파파에서 차지우 역할을 맡은 김재경입니다. 제가 극 중에서 광수대 에이스로 특급 승진을 한 그런 멋진 형사로 나오는데요. 또 아빠를 너무 존경하고 또 저의 선배였던 지철을 너무 존경하는 한 인물로 나오는데 의문의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서 좋은 딸과 내가 좋은 인간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배우분들의 배역 소개가 끝났고요. 이게 너무 친하셔서 그런지 마이크를 하나로 다 돌려 쓰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거 써주셔도 똑같은 성능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씨께 먼저 질문 드릴 텐데요. 뭔가 아무래도 드라마에서 무술하면은 장혁 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우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 역할에서는 복싱에 이어서 격투기까지 소화를 하셨어요. 어땠는지, 특별히 뭐 준비하신 점이 따로 있으신지.
무술이나 뭐 복싱이나 격투기를 특별히 준비했다라기보다는 뭐 이제 또 평상시에 했었던 운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액션적인 어떤 그런 비주얼을 보여주는 것도 뭐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역경을 어떻게 또 이겨나가고 거기서 좌절을 하면서 또 그 안의 현실과 어떻게 타협해서 또 살아가는, 또 한 명의 가장으로서 그 상황에 또 자식들 그리고 자기 아내 그리고 그런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는지,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꾸미고 싶어서 했었기 때문에 그 감정에 좀 더 치유해서 좀 생각을 많이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아까 저 질문 저쪽에 예. 오른쪽 기자분 누구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사실 제가 하려던 질문을 우리 사회자님께서 하셔서, 네, 그래도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자, 일단은 그 감독님께 좀 여쭈면은 그 신약 개발로 인해 한 약 뭐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재기의 발판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요새도 그런 문제들 많잖아요. 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말로 좋은 약을 만들게 되는 또 발판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부분들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좀 녹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좀 편하게 드라마로 볼 수 있는 정도 여야 할 텐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좀 녹아들 것인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혁 씨께는 뭐 지금 말씀은 이제 어떤 인간의 감정이라고 할까, 아빠의 가장의 특히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회자님의 질문을 좀 패스하신 것 같아서 네,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뭐 그 SNS나 여기는 전부 다 복싱만 있어서 외국 분들은 복싱 선수를 아신다고 그때 인터뷰 때도 하신 말씀이 있고 해서, 그리고 또 평소에 그 무술이나 액션을 하시는 작품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바도 있고 해서, 특히 이번 작품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장혁 씨께는 진짜 좀 안성맞춤의 옷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이제 뭔가 인간적인 면모를 같이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으로 또 기대하시는 어떤 그 보여줄 만한 무엇, 그러면서도 내가 이 작품에서는 이런 뭔가 장혁이라는 배우로서 이런 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두 가지 질문 나왔는데 장혁 씨부터 먼저. 먼저 그 이번 작품의 어떤 액션적인 장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전에 애니 기분 선데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미식 축구를 전혀 몰랐었는데, 그 영화 자체 내에서 미식 축구의 룰과 그 에이전트들이 그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고, 그리고 그들이 왜 그 그라운드에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초반에 잘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중에 영화 중간부터는 이들이 그 움직이는 땀이나 움직이는 어떤 협업을 하는 그 팀플레이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기존에 봐왔던 어떤 복싱 영화는 그냥 힘들었지만 이렇게 이겼다, 어떤 역경을 이겨내고 이겼다에 대한 식의 어떤 것들이 되게 묘사가 많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 지금 보여주는 거는 사실 제가 뭐 스파링을 하든, 그리고 제 주변에서 이제 선수 생활하는 친구들을 옆에서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시합을 보다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을 이기지 않고서는 자기가 무너지는 그곳에서 마지막에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앉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둘이 가지고 있는 그 끈끈함이, 나도 정말 무서웠는데 당신도 무서운 이곳에서 같이 버텨줬구나에 대한 식의 어떤 그런 우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 작품을 통해서 복싱이나 격투기나 그 두 선수 간의 관객을 제외한 그들만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서 이 작품을 한번 선택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 트레이닝과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그런 액션의 어떤 감정을 집어넣고 싶고, 거기에 빗대어서 또 사람이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이상은 그런데 현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선과 악의 어떤 이분법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거에 대한 씁쓸함,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사실 이 유지철과 비슷한 나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현실적인 공감대에 대한 것들을 감정적으로 그 뭐 복싱이란 배경 안에서 보여주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 저희는 이제 지철이 쪽 라인 그 권투와 가족 이야기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그리려고 하고 그 신약 쪽은 최대한 이제 비현실적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F적인 느낌이 많이 날 거고 그리고 부작용이 분명히 있죠. 신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고 그거를 지철이는 이제 어떤 몸의 특성 때문에 이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묘사하는 건 어떤 지금 사회 현실이나 그런 거를 좀 보여주진 않고 그냥 저희 내부 안에서 이제 이야기 안에서 어떤 우리가 설정한 그 설정 안에서만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잠깐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게 약간의 히어로물은 맞아요. 그 약을 가지고 어떤 힘이 생겼는데 그게 뭐 마블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힘은 아니고 약간 물론 이제 생활적인 어떤 코미디나 생활적인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공감대가 그 약에 대한 SF적인 것들을 좀 많이 희소시키면서 그게 잘 공감을 시키면서 갈 수 있는 조절에 대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그걸 통해서 굉장한 히어로가 아니라 예전에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던 리틀 빅 히어로라는 그런 소시민이 그렇게 우연찮게 그곳에서 그것을 뭐 만들었던 그런 정도에 대한 것과 힘에 대한 제한적인 게 리미트리스에 나오는 그런 영화에서 순간적인 시간 제약적인 그런 조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기자님이 워낙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셔서 스포일러 이 조절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분.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신은수 씨께 좀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상파 드라마 첫 주연인데 기존에 이제 영화나 웹드라마 쪽만 좀 해오셨잖아요. 근데 지상파 드라마 호흡 어땠는지 뭐 차이점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첫 주연으로서의 각오와 소감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껏 영화를 많이 하고 웹드라마를 했는데 뭔가 영화와의 차이점은 드라마는 바로바로 내보여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굉장히 호흡이 조금 더 빠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막 배우분들도 또래 배우분들도 만나고 이런 경험이 되게 좋았고요. 스태프분들이 많이 잘 도와주셔서 처음이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첫 주연인데 엄청나게 열심히 해보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과 좋은 분위기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분 왼쪽에 질문 두 분 계시죠? 예. 네, 저 부산일보 김상혁이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하고 김재영 씨께 질문인데 일단 감독님께는 처음에는 이게 가족 이야기로만 알고 그래서 이게 보통 주말 드라마에서 다루는 아이템이나 주제인데 이게 편일 드라마로 오면서 그 뭐 차이점이나 차별점이 있었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좀 전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신약이랑 이제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게 아까 장윤 씨가 말씀하신 리틀 빅 히어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시간 정도 안에 짧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게 길지가 않으니까 공감만 딱 하고 끝날 수 있는데 이게 2달 이상 동안 끌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이게 좀 가족 이야기라는 것과 그런 부분이 좀 밸런스가 안 맞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 궁금증이나 뭐 걱정 같은 게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김재경 씨에 대해서는 이번이 그 전에 라온마에서 잠깐 이제 나오긴 하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하는 게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소감하고 이번에 형사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 이번에 그 액션도 좀 많이 소화를 하시는지 그리고 뭐 예전에 걸그룹 하시면서 안무했던 게 좀 도움이 된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 가족 이야기와 신약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균형을 맞출 거냐. 네, 그 신약은 결국 지철이 가족을 다시 그 완성시키는데 들어가는 매개체인 거고요. 그 신약을 써서 어떤 생활적인 약간 사이다적인 씬이나 그런 초인적인 힘을 쓰는 씬은 그렇게 뭐 16부에 걸쳐서 똑같은 비슷한 톤의 씬을 계속 그리진 않을 거고요. 예, 저희 드라마가 처음에는 가족극이었다가 또 점점 스릴러적인 면이나 다양한 장르의 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초인적인 힘이 다양한 버전으로 보일 거다. 그래서 절대 지겨우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뭐 라이프 온 마스라던가 다른 작품에서는 정말 뭐 극 중에서 잠깐 나오고 사라지는 그런 역할들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차지우라는 배역을 맡게 돼서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저의 배역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영광이고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형사라는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형사라는 또 광수대 에이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몸이 좀 더 날렵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운동을 틈틈이 병행하면서 과감히 탄수화물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 하루하루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질문 계셨죠? 예. 네, 저 서울경제스타 김다은 기자입니다. 그 장혁 씨랑 손예원 씨랑 신은수 씨 세 분께 드릴게요. 이 지철의 몰락으로 인해서 좀 가족들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쌓이는 감정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또 세 분의 가족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는 어린 시절에 정말 물론 노력을 해서 이게 이 처음에 소도에 나오진 않지만 이 유지철이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힘든 환경에서 성공을 한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된 인물이다 보니까 뭔가를 쉽게 얻지는 않은 인물이었는데 몸에 어떤 뭔가 그런 시기에 부작용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나중엔 어이없게 이제 챔피언 벨트를 뭐 주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어떤 환경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나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사실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다시 이제 일어서게 되는 발판을 이제 마련해서 그 가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17년이라는 생활을 지나면서 그 안에 부부간에 어떤 현실에 대한 건조함이 오게 되면서 그 건조함 속에 서로 눈을 보면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생활 안에서 귀로 들으면서 말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아이도 있고 중간에 현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럴 수 있는 것들을 깨지 못하는 상황에 우연찮게 신약 개발을 하게 되는 것에 가서 그 약을 취하게 되면서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초인적인 게 아니라 현실에서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즈 시절에 대한 그런 정도에 대한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그런 약효를 통해서 다시 재기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굉장히 씁쓸함이 있죠. 왜냐면은 자기가 챔피언에서 지고 난 다음에 지고 난 이후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나갔지만 그 진 사람들한테는 사실 약을 통해 가지고 비겁하게 이기는 상황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갈등이 있죠. 현실적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난 이래도 돼. 하지만 상대 가족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렇게 가는 식의 어떤 갈등이 있다 보니 그 안에서 갈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어떤 휴머니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그 손주라든지 딸과의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다가 또 나중에는 그게 사실 돈이나 그게 사실 어떤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옆에 있어줘야 되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대사가 나중에 좀 쓰일 것 같은데 칼을 가지고 굉장히 밖에다가 막 휘둘렀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칼이 가장 흠집을 많이 내는 건 칼집이거든요.
근데 칼집을 집어넣는 순간 가족이 그렇게 아프다는 걸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한 식의 어떤 여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들과 심리부작을 끌고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이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이 되게 많은 드라마인 것 같고요. 네, 선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꿈꿨고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그런 순수한 소녀의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지 않았던 생활고를 겪으면서 생전해보지 않았던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 알바부터 시작해서 뭐 낮에는 안마의자 판매원 알바를 시급 알바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도 아무도 뭐 먹은 것도 치우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안일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주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견딘다고 생각할 정도지만 그 안에 가족을 지켜야 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내 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족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생활고를 견딘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표현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또 가족에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철이 그 다시 이제 재기를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상황들에서 또 변화하는 선주의 감정들과 상황들에 또 많이 맞춰서 봐주시면 또 달라지는 모습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선이는 앞부분에서는 되게 가족들이 뭔가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하고 서로 집에 온지도 모르고 약간 이런 상황들도 있고 영선이는 사실 발레를 했었던 앤데 그만두고 나서 정말 고등학생이 돼서 뭐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그냥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이러는 상황이 앞부분에선 많이 반복이 되는데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아빠인 지철을 가장 믿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엄마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가족의 분위기가 후반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준 씨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맡은 배역이 현역 최고의 격투기 선수인데 이 역할 소화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달 반 정도 있었어요. 근데 혁이 형과 좀 그래도 대립각을 세우고 뭔가 텐션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워낙에 몸을 훌륭하게 잘 쓰시고 몸도 좋으셔가지고 일단 한 3개월 전부터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주짓수나 무에타이 같은 거는 좀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형님 다니시는 복싱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머슬 운동하면서 하루에 한 6, 7시간씩 정도 운동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밥은 계속 식단으로 먹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지칠 때까지 운동을 해서 어떻게든 그 민우의 신체와 정신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아픈 곳이 달라요. 그래서 샤워할 때 이제 몸이 잘 안 움직이고 샤워하다가 한번 울었어요. 엉엉 울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다큐 같은 걸 보면 이제 울다가 또 운동하다가 울다가 운동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아서 민우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지금의 민우가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행복했습니다. 네. 운동하다 울 수도 있군요. 자, 왼쪽에 기자님 아까 질문 하나 더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인데요. 저는 하준 씨한테 질문 있습니다. 하준 씨 이번에 그 이민호라는 캐릭터가 그 아까 다른 배우분들은 이 극 중에서 가족애를 맡는다고 하셨는데 이민호라는 캐릭터는 어떤 역할을 맡는지, 그러니까 극 중에서
어떤 장치 뭐 이런 걸 맡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작품을 또 선택하게 된 이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경 씨도 이 작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플하게 딱 말씀드리면 가족을 깨는 역할입니다. 네, 가족을 깨려고 최선을 다하는 역할이고요. 너무 나빠지나요? 갑자기 멍해지네. 또 질문이 죄송한데 뭐? 네? 작품 선택은 제가 작품을 선택한 거 아니고 작품이 제게 이제 좋은 기회 온 건데 저는 1차, 2차 오디션을 이제 봤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원래 1차 보고 연락이 없길래 이게 안 됐나 보다 했는데 이제 급하게 연락이 와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현금을 최대한 털어가지고 동대문 시장에 가서 민우가 입을 수 있는 캐릭터의 옷을 다 사서 머리를 그 시합용 올백 머리를 하고 감독님을 뵈러 갔는데 그게 감독님께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제가 맡은 차지우란 역할은 차지우도 누군가의 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과 아버지의 또 다른 지철과 영선과는 또 다른 양상의 이제 부녀지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그런 장치 이고요. 저도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처음에 이 드라마의 신업을 받고 읽어보았을 때 너무 오디션이 보고 싶었고 꼭 이 드라마는 내가 그 어떤 배역이라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게 이 주연이 장영님이시래라고 딱 들은 순간 와 이건 대박이다라는 느낌이 정말 딱 들어서 내가 지나가는 행인을 하더라도 꼭 이 드라마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히도 차지우란 역할에 저를 이렇게 캐스팅해 주셔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기자님 또 질문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소연 기자입니다. 저는 PD님께 여쭤볼게요. 이 자리에 안 계시긴 한데 박지빈 씨 캐스팅이 꽤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아까 하이라이트 장면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셨지만 임팩트 있게 한 장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개인적으로는 지상파 복귀작이기도 하고 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악역 처음이시기도 해서 어떤 면에서 악역적인 이미지를 보고 캐스팅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일부러 숨겨놓은 건지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빈 씨는 그 아역 때부터 워낙 주인공 역할로 유명했고, 근데 이제 한동안 군대도 갔다 오고 해서 이제 한동안 공백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미팅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지빈 씨가 가진 눈빛이나 인상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늘 주인공 역을 하던 사람이 그렇게 이제 악역을 맡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또 궁금했고, 네, 그래서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분량은 되게 가장 확실한 악역이에요, 우리 드라마에. 네. 예, 수위 조절 잘 해주셨네요. 우리 감독님이 오늘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 계세요. 제일 바쁘신데 제가 손여은 씨께 질문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부족한데 싶어서 일단 이번 캐릭터 역할이 전작과는 좀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전작은 변호사 역할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굉장히 생활감 넘치는 그런 엄마의 역할인데 이번 연기 진행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점들이 좀 어려웠는지 혹은 어떤 점에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맡은 역할이 굉장히 생활감이 넘치는 역할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좀 좋아하는 연기 스타일이 좀 생활 연기 그리고 리얼리티를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의 연기를 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었고요. 그리고 최대한 생활감을 주기 위해서 외형적인 부분도 최대한 저는 일단 헤어 드라이를 아예 하지 않고 기본 드라이도 안 하고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에서 좀 최대한 맞춰서 주부의 그 느낌을 좀 살리려고 머리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묶는 것도 그냥 제가 이렇게 묶고 최대한 내추럴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전작들에서는 좀 극적인 그런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제가 또 대중들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기자분 질문 2개 더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조윤뉴스 24 이미영 기자입니다. 먼저 장혁 씨에게 질문하자면, 좀 신은수 씨처럼 좀 여고생 딸을 가진 아빠라고 하기엔 아직 너무 젊고 멋있으신 것 같은데, 좀 부녀 연기가 어땠는지 궁금하고, 또 신은수 씨는 극중에서 댄스 유튜버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춤 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그 말씀해주신 그 17살 또 딸을 둔 아빠로서 멋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참 부담이 되고요. 근데 저도 이제 딸이 있어서 제 딸이 나중에 커서 만약에 이런 나이가 됐을 때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 저는 좀 친구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사실은 한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친구들과 같이 지내게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나오는 극중 딸한테 대하는데, 그래도 친구지만 친구 같은 아빠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지만 아빠가 붙다 보니 어떤 걱정, 어떤 잔소리, 그 집은 보수적이지 않은, 그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 안에서는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은수 씨랑은 좀 재밌게 잘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극중에서 춤을 되게 잘 추는 역할이어서, 네, 저희 그 댄스 선생님과 춤 연습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발레도 배웠던 친구다 보니까 발레 선생님과 발레도 연습하면서 계속 춤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사진 촬영할 때 3자 포즈를 배우분들이 취하셨잖아요. 이게 의미가 뭘까요? 예전에는 V를 했다가 예전에 진짜 사나이 하면서 이 엄지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계속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하려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별거 아닌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기자분들 혹시 또 질문? 예.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영 기자입니다. 저는 장혁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캐릭터를 보면 가장의 역할인데, 가장의 역할을 이제 집에 돈을 벌어오는 걸로만 생각한다면 지철이 배드파파가 맞겠지만, 사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장혁 씨가 생각하시기에 좋은 아빠와 나쁜 아빠, 배드파파는 어떤 사람을 좀 배드파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또 이 드라마가 주는 주제 의식이랑 연결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인간 장혁 씨는 좋은 아빠, 나쁜 아빠, 그리고 평범한 아빠 중에서 어느 쪽에 제일 가까우실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평범한 아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그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배드파파와 또 좋은 아빠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그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그 어떻게 돌아가서 보여줘야 되는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이기 이전에 남잔데, 근데 아빠와 남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라고 하는 남자가 어느 순간은 잊혀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를 할 때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또 집에 가서는 또 그런 포지션이 있을 거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부모님을 처음 봤을 때가 태어났을 때겠죠. 저희 부모님도 여자와 남자였을 텐데 인식 속에서는 엄마와 아버지에 대한 느낌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첫 아이를 가지면서 아, 우리 아버지도 남자였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이 드라마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빠가 되어가고,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가족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아빠가 되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 주제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도 40대의 나이를 걸쳐서 있지만 20대에 자기만의 리즈 시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이라는 걸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내 젊음과 나의 그때 어떤 전성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17년 동안 그런 자기의 리즈를 그러니까 없어져 간 거죠. 생활 안에서, 생활부 안에서. 하지만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걸 만들지 못했었고, 그러면서 미안함이 있었고. 근데 이거를 통한다면은 그걸 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선택했는데 그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나쁜 사람이 된 거죠. 왜? 약을 통해서 반칙을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선과학의 이분법으로 볼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갈등이 참 많은 드라마인 것 같고 끝끝내 그래서 그 사람 뭘 추구하느냐를 저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좀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른쪽에 기자분 또 질문 있으시다고? 예. 네, 추가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그 10월 1일부터 해서 뭐 진짜 월화 드라마나 요게 다른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정말 동시에 다 출격을 하죠. 그리고 또 JTBC는 시간대도 가뜩이나 내려서 또 이제는 케이블까지도 전부 다 지금 10시에 싹 다 모이게 되는 뭐 그런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그 많은 정말 첫 방송들과 지금 이미 또 자리를 잡고 있는 방송과 그 사이에서 이 작품을 첫 방송을 좀 봐야 할 만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거 좀 간단하게 우리 작품 이런 작품입니다. 좀 하는 그런 뭐 첫 방송 관전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장영 씨께는 이왕 또 오랜만에 이런 거 시청률 공약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잘 말씀 잘 안 하시는데 그런 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월화 드라마에 5개 드라마가 붙게 됐는데 그 사이에서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가족의 이야기로 생각해요. 그 아까 장혁 형님도 얘기하셨듯이 그 지금 사실 이게 뭐 나락으로 떨어진 중년 남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중년으로 향해 가는 나이에서 자기 가족이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흘러가지 않고 자기의 삶이 흘러가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판타지 16부까지 다 보시게 되면 이것은 어떤 중년 남성 혹은 여성일 수도 있고 그들의 판타지를 다양한 장르를 혼합해서 푼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붙는 것과는 확실히 저는 뭐 5개 중에 유일한 장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청률이라는 게 참 그렇죠.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시청률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월요일날 가요 무대 이기고 싶어요. 월요일날 가요 무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서 가요 무대를 한 번쯤은 이길 수 있는 시청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요새 드라마 10%대가 거의 1위인데 가요 무대를 이기신다. 이게 쉽지 않은 공약을 안 하시고 싶으시면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괜찮은데. 아, 저 이미 했어요. 하셨어요? 예, 이미 그리고 그것도 나왔어요. 그 저기 라스에서 차태현이 때문에 이미 벌써 했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기자분들 추가 질문 혹시 없으시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연출 PD님부터 시작해갖고 소감, 각오
드라마 앞으로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연기하겠다.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드파파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16부까지 퀄이 떨어지지 않는 드라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배드파파 좀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 가요 무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네, 저희 배드파파 정말 재밌습니다.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배드파파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네 많이 고생하셨으니까요. 그만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기대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현장에서 스태프과 모든 배우분들의 분위기와 시너지가 정말 좋습니다. 이런 좋은 느낌은 반드시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런 에너지가 꼭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배드파파를 보면 물론 보는 시간 동안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빨리 갈 것 같기도 하고 이 드라마가 끝난 후에 각자 되게 많은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은 그런 드라마예요. 누군가는 자식으로, 누군가는 부모로, 누군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개인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마음이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배드파파의 인터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치열한 5파전 대결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MBC 월화 미니시리즈 배드파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분들 오랜 시간 고생